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지금 논술학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논술학원을 다녀야 할까, 다니지 말아야 될까? 두 번째는 그럼 논술학원을 다니기 위한 준비를 어떤 것들을 해놓고 논술학원을 보내야 될까? 근데 논술학원 실제로 준비 그렇게 했다 보면은 안 보내도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럼 논술학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사가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그럼 필사가 왜 좋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필사가 왜 좋은지를 이렇게 한 시간, 한 타임을, 한 차시를 거쳐서 얘기를 드리는 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님들이 독서 중요한 줄 알아, 글쓰기도 중요한 줄 알아. 근데 필사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필사는 뭐냐면,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기.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는 독서 논술학원, 글짓기 학원, 글쓰기 학원에서 필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정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선생님들 중에, 강사분들 중에 이거 필사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실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필사를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 논술학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너무 고가여가지고. 야, 오늘 논술 갔다 왔더니 뭐 배웠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오늘은 어머니 좋은 글을 잘 베껴 쓰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는 그죠?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학원에서 필사를 굳이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건데 왜 논술학원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학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집에서 정말 해줄 수 있는 글쓰기 중에 최고의 글쓰기라는 거예요. 그럼 필사의 중요성, 제가 효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쓰기는요, 생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글쓰기는, 글 읽기, 죄송해요. 글 읽기는 읽기는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 그러면 필사는 무엇이냐? 제가 필사의 정의를, 필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거냐면 한 10개를 낼게요. 10개를 제가 필사 쭈르륵, 필사는 무엇이다. 필사는 생각이 읽기는 생각을 확장하면, 얘는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뭐라는 거냐? 숙성시키는 거다. 정리하고 숙성시키는 거다. 생각을, 필사는 정리하고 숙성시키는 거냐. 왜냐면요, 필사를 베껴 쓰게 하면 뭐로 베껴 쓰는 거냐? 손으로 책을 읽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손으로 책 읽기, 또는 몸으로 책 읽기라는 표현도 해요. 몸으로 하는 독서. 10개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눈만으로 읽었다면 이제 손으로도 읽고 몸으로도 읽는 독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생산적인 독서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독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독서학자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가장 느린 독서다. 근데 가장 느린 독서를 여러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장 느리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느린 독서가 나쁜 독서법이 아니에요. 독서법이요, 숙독, 정독, 통독, 필독, 담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사실은 가장 느린 독서법이에요. 그렇지만 효과도 굉장히 이제는 크기 때문에 가장 생산적인 독서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만 더 크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뇌로 하는 독서 하나 써야 돼요. 이 얘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뇌로 하는 독서. 머리가 좋아지는 독서. 이거 끝도 없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독서법. 필사가 쓰기라고도 하지만 독서법도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는 독서법이 돼요.
왜냐하면은 왜 머리가 좋아지냐면요. 손가락을 자극해서요. 손가락이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면요. 뇌세포를 자극해서 두뇌 발달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뇌 발달이 되는 머리가 좋아지는 학습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독서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머리가 좋아하는 학습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좋아지면 다 하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좋아지는 약도 먹이고 막 그런데 그죠?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필사. 뇌 손가락이 많이 움직여서 뇌세포를 자극시켜줘서 두뇌 발달이 된다. 그래서 필사를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필사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는 아셨겠지만 제가 필사의 효과를 어떤 힘들이 생기는지 필사를 많이 하면 어떤 힘들이 생기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해력. 자, 그리고 문해력. 이것도 너무 많은데? 필사 되게 좋아요. 제가 사실은 조금 단순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구들 좀 따라하기가 좀 쉽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방법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칸 노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어머 선생님 또 10칸 노트예요? 막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0칸 노트나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따라하기가 쉬워야 돼요. 이게 따라하기 어려우면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아이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편은 따라하기 좋아야 돼요.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막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력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10분 정도에서 끊으려고 하거든요. 많이 걸어도 12분?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논리력, 암기력,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생긴다. 왜냐하면 요새는 사실 아이들의 리터러시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문자나 이런 문자에 익숙해질수록 글을 읽는 능력들이 다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면서 글을 이제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면 자연스럽게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게 돼요. 이게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이라도요. 응급실로 가준 도중에 숨지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는다. 이거 한 번에 쓰는 친구 없어요. 썼잖아요. 그러면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근데 이거를 훈련을 하면서 필사를 훈련하면서 뭐가 또 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 요 세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암기하는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이러면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숨지는 사람,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숨지는 사람이,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 숨지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대로 이렇게 보면서 옮겨 적는 문장이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으로 이렇게 외우기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력, 집중력, 기억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필사를 통해서. 자, 그럼 이해력, 문해력은 당연히 완성이 되겠죠. 글을 많이 읽으면서 이해력이 생길 수밖에, 그리고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읽으면서 남의 사설이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손으로 읽으면서 가장 느리게 독서를 하기 때문에 사고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논리력도 같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글을 사실은 여러 번 읽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 번 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 그냥 독서하다 보면 스킵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짜 이거 꼼꼼하게 읽는 거거든요. 즉 꼼꼼하게 읽는 훈련까지 생기면서 이런 능력들이 이렇게 당연히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하면 어휘력, 이런 것도 생기고, 쓰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쓰면서 어휘력도 생기지만 제가 말씀드린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 그리고 문장 구호 이런 것들이 다 교정이 한 번에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글이잖아요. 이거를 좋은 글 여러 번 이건 태고를 고친 거거든요. 여러 번 태고를 고친 좋은 글을 완벽한 글을 완성된 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맞춤법 교정법 훈련이 자연스럽게 돼. 야 글씨 틀렸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에 대한 흐름.
저희 애는 보면은 이게 막 끝도 없이 다 붙어 있어요, 다. 막 읽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문맥에 맞게 좀 끊어서 써라고 해도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글을 쓰면은 좋은 글을 베껴 쓰면서 그런 능력들이, 보는 글의 흐름들이 생기는 거죠. 즉 나도 또한 좋은 글을 이렇게 베껴 쓰면서 나도 또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락을 나누고 그리고 문단을 나누고 그 흐름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내려가는 그게 글에 대한 호흡이거든요. 그 호흡을 느낀다는 건 굉장히 감각적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글을 써 내려가는 호흡을 느낀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좋은 글 안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엄마의 잔소리 없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출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노트에 붙여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중심 문장을 찾게 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랑 다음 시간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다 필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하면 부분 필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부분 필사도 있고 전체 필사도 있으니까 좀 부담 없이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사 어때요? 가장 생산적인 독서법이다, 가장 생산적인 학습법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는 이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다고 생각하고요. 발표 탁탁